교과서 106쪽에 있는 중단원 학습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잠깐 이 105쪽에 있는 수학 영역 기르기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이차함수 y는 ax 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이 3명 학생의 대화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읽어보도록 할까요? 지호. 그래프의 폭이 넓을수록 값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어려진다 그랬죠? 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울기의 값이 크고 여기는 기울기의 값이 예를 들면 더 작아질수록 펑퍼짐. 기울기가 숫자가 클수록 경사가 커져야 되니까 폭이 좁아진다 그랬죠? 다음 a가 0보다 크다 일 때 a가 0보다 클 때 x의 값이 자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아래로 볼록이라는 얘기고요. 자, 이때 뭐라 그랬냐?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해. 자, x의 값은 늘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요. 그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 오른쪽을 따라서 가볼게요. 이 반절까지는 대칭축이 있는 데까지는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감소.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고 내려가고요. 자, 대칭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서는 오른쪽 팔은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다음 소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자, 앞에 있는 두 수의 절대값이 같아요. 절대값이 같으면 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면 기울기 부호가 반대이면 y축이 아니라 무슨 축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얘하고 뭐 한다? 대칭이다. 그래서 이 y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된다? x축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다 라고 얘기해야 된답니다. 따라서 세 학생 모두 자 잘못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자 중단한 학습 점검 개념 정리부터 반드시 2차식 y 함수니까 y는으로 시작해야 되고요. 차수만 보지 말고 이 2차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이러한 다항식의 식으로 개념을 익히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2차 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차 항 물론 상수항이 있어도 되고요. 여기서 A만 0이 아니면 돼요. B하고 C는 0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포물선 반드시 2차 함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인 포물선 모양이어야 된다고. 가장 중요한 점은 꼭지점. 꼭지점만 찾으면 쭉도 지나가고 꼭지점만 알면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환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유턴 하기 때문에 얘는 올라가다 여기까지 최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산의 꼭지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값을 갖는 거죠. 항상 주인이 누구라고? y라고 생각하면 돼. y의 값을 구할 때 쓰는 식이야. 그래서 y의 값이 이게 y축이잖아. 내려오다 y값 제일 작을 때 가장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꺾어서 올라갈 때. 자, 올라가다 y값 중에 가장 높은 값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그래서 y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할 때도 꼭지점을 사용하더라. 2차 함수의 그래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는 거. 왜 절대값이라는 말을 썼냐면 음수일 때도 있잖아요.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자, 뿔만은 위로 아래로 볼록을 결정하는 거. 자, 1번부터 다음 문장이 오르면 O, 틀리면 X라고 그랬는데 자, 문제를 풀어보면서 개념을 다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자, 106쪽 문제 자, 연필 잡아주시고 y는 자, 얘는 2차 함수일까요? 자, 근데 얘가 약간 낚이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전개를 해보면 알겠지만 x제곱이 사라져요. 따라서 얘는 2차가 아니라 1차가 되지. 따라서 얘는 2차 함수 아닙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는 x축에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맞다 틀리다? 그쵸? y축을 중심으로 대칭이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두 2차 함수
꼭지점의 좌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2x제곱은 아래로 볼록이면서 0,0. 0 넣으면 0 나오죠? 얘는 위로 볼록이면서 0,0.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는 둘 다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 두 개의 숫자 비교해 볼게요. 숫자가 달라. 그러면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일 수가 있다 없다 크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크기가 이 너비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 앞에 있는 숫자의 절대값이 같아야 돼서 2분의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였어야 돼. 따라서 x축의 대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 자, 이제 기초문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보기 중에서 y가 x에 대한 2차 함수인 걸 찾아봐라. y가 x에 대해서 2차 함수인 거. 건널비 기억나나요? 9의 건널비. 자, 9의 건널비 반지름이 r이라고 할 때 4파이 r 제곱. 그러니까 원이 4개 가지고 원의 넓이가 얼마지 반지름이 아니면 그쵸 파이 r 제곱이지. 이 원 4개가 있어야 이 9를 다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저거 4개를 다 더해야 포장할 수 있다. 그래서 9의 건널비 y는 4파이 r 제곱이니까 r 대신에 뭘 집어넣어주면 된다. 반지름의 길이가 x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자, 4파이 둘 다 숫자에 불과하죠? 미지수 x. 자, 2차 맞습니다. 기울기 4파이.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이고 높이가 2x인 원기둥이 부피라고 그랬죠? 자, 부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기둥.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고 높이가 2x. 자, 그러면은 자, 부피 어떻게 구한다? y는 밑넓이 25파이 곱하기 높이 2x. 그러면 50파이 x. 어때? 몇 차? 얘는 1차. 윗변의 길이가 이고 아랫변의 높이 길이가 이거인 그렇지. 사다리꼴 넓이 알죠? 자,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좀 길죠? x 플러스 2 높이가 x. 이거 전개해보면 알겠지만 2차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속력은 자, 속력은 어떻게 돼? 거소 혹시 거리, 속력, 시간. 근데 속력을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속력은이라고 했으니까 속력을 y라고 놓고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시간 분의 거리. 시간이 x 시간 동안 10km를 달렸으니까 얘는 반비례제. 따라서 2차 함수가 아니죠. 2차 함수인 건 기억하고 디귿 두 개밖에 없네요. 2번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지금 이용해서 다음 한번 구해보라고 했는데 구해볼까요? 자, 2x제곱이니까 2x제곱은 어때? 얘보다 폭이 좁아야 되지. 자, 근데 여기다 특징 x에다 1을 넣었어. 그럼 y가 얼마 나오지? 2 나오지. 그래서 그걸 1,2. 그래서 1,1일 때 2를 지나는. 그럼 혹시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2 집어넣으면 2, 8. 2,8. 2,8. 이게 2를 지나는 0,0을 지나는 스무스한. 그 다음에 좌우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는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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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을 지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위로 볼록일 거고요. x에다가 1을 집어넣을 때 얼마 나오는지 보면 되겠지? 자, 예를 들어 3을 한번 넣어보자. 이왕이면 3 넣어볼게요. 분수 나오는 것보다 계산하기 좋으니까. 3 넣으면 3, 3은 9지. 그러면 3 넣으면 제곱해서 3분의 1로 계산하니까 y는 마3 나오네. 됐어요? 3일 때 마3. 그러면 마3일 때도 마3 나와. 0,0 지나고. 그 다음에 안 믿기면 마3 넣어볼까요? 마3 넣어봐. 마3 넣으면 마3의 제곱이니까 계산하면 어때? 마3 나오지? 네. 마3 나오잖아. 그러면 이 점을 3개를 지난 직선은 어차피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스무스하게 그리면 얘가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의 그래프가 되겠다는 거. 되셨나요?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2차 함수에 우리 이제 이거 기억해야 돼. f라고 하는 거 원래 함수라고 하는 거 자체가 누군가를 집어넣고 누군가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 상자가 바로 f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상자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그 결과물이 나올 거야. 자, 그럼 집어넣을게요. 상자 안에다 첫 번째 뭘 넣으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x가 다 똑같은 x라서 얘가 동시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다 동시에 바뀌어. 그러면 계산만 하면 돼. 자, 일단 써볼게요. f에다가 x 대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 1, 마 3 얼마가 돼요? 마 6 되죠. 이번엔 f에다 뭘 집어넣어라? 0. 여기다 0 넣으면 동시에 모든 x에다가 0을 동시에 넣는 거나 마찬가지야. 여기다 0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0. 0 빼기 3. 어차피 곱해봤자 마 3이 되겠지. 이 상수항을 말하는 것. 자, 그럼 여기다가 얘가 지금 마이너스 6이라고 했고 이걸 구할 건데 얘가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이게 이 3번의 정답이 되겠죠. 얘가 정답. 얘가 정답. 자, 그 다음 4번. 다음은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입니다. 옳게 설명한 학생을 모두 찾으세요.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그렇죠. 자, 0을 넣었더니 y도 0이야. 그리고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야.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포물선 운동, 포물선. 내가 물체를 던지면 올라가다 내려오지? 자, 이런 게 전부 다 포물선이야. 그래서 포물선. 자, 그 다음 축은 y축이야. 이 가운데 있는 축이 무슨 축이라고 그랬어? y축. 그래서 y축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라고 그랬으니까 준호하고 소유는 둘 다 맞는 말. 위로 볼록이야? 아니죠. 어디로? 아래로 볼록. 따라서 소준이 탈락. 그 다음에 이제 하은이 얘기 들어볼까요? 자, 얘네 둘을 보면 이 앞에 있는 5하고 여기 마이너스 5하고 절대값은 같고 그 다음에 어때? 절대값이 같으면 어떻게 무슨 관계라고 그랬지? x축을 중심으로 하나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면서 얘네 둘이 무슨 사이라고 그랬지? 대칭, 접어지는 거.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접어지는 관계를 우리가 x축 대칭. 따라서 하은이도 맞는 말. 5번 다음 보기의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하여 물음에 답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거 찾으라 했지. 위로 볼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예, 음수가 되어 있는 거. 여기 이렇게 음수가 되어 있는 걸 찾으면 돼요. 니은, 리을. 폭이 좁은 것부터.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위아래 볼록이 아니라 폭이 좁은 것부터. 폭이 좁은 거면 어떻게 해야 돼? 기울기가 가장, 절대값이 가장 큰 거. 큰 것부터 작은 순으로. 자, 절대값이 누가 제일 커? 기억이 제일 크지? 기억. 그 다음에 4가 더 크죠? 부호 생각하지 말고 절대값만 생각하세요. 3분의 2가 더 크죠? 그 다음에 디귿이 제일 작겠지. 됐어? 6이 절대값이 가장 크고 마이너스 4가 절대값이 두 번째로 크고 다음 마이너스 3분의 2가 절대값이 크고 2분의 1이 제일 작고. 되셨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고 자, 6번 갑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자, 우리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언어. 이제 앞으로 평생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등학교 가서까지 4년 동안을 더 수학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 어떠한 점을 지난다? 점이 이 곡선하고 관련이 있을 때는 여기다가 지난다는 여기다 이퀄 대입해라. 대입이 뭔지 알지? 네. 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입 대신 들어가는 거야. 이 앞에 있는 게 x고 이게 대 y지. x 대신에 이 x자리에다 마이너스 2를 쓰고 y 대신에 b를 써라. 지난다. 뭐라고 이해하라고? 대입해라. 다시 한번. 지난다. 대입해라. x 대신에 마이너스 2, y 대신에 b를 대입해라. 근데 넣어봐. 그럼 b는 2가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하니까 4a. 자, 식 하나 얻었고요. 문자가 2개니까 식이 2개 필요해. 하나 더 있어야 돼. 자, 그리고 2차 함수의 그래프와 y축에 대해서 얘랑 y축에 대해서 대칭, x축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x축에 대해서 대칭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두 앞에 있는 이 기울기의 절대값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여기서 a는 얼마인 걸 알 수 있다고? 4. a가 4니까 이걸 다시 여기다 또 대입하면 a가 4니까 b는 16이 돼서
A값과 B값을 모두 찾았으니까 정답 A는 4, B는 16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더라. 자, 도전 문제 7번. 다음 그림과 같이 2차 함수의 그래프 위에 4점 A, B, C, D가 있다. A라고 하는 점은 마이너스 2,1이고 B라고 하는 점은 2,1이다. 이때 A, B의 평행한 C, D의 길이가 12일 때 얘랑 평행하다고 그랬고 이게 12야. 잠깐 우리가 이게 총 12이면 우리 사실 좌우 대칭이니까 반절만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6이야. 그럼 여기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내려왔을 때 이 좌표가 뭐가 되는 거라고? 6이 되겠지. 오케이? 왜냐면 이게 직사각형이 되니까 이거랑 길이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C의 좌표는 6, 6, 라고 하면 돼. 근데 Y값을 몰라. 자, 됐나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 또 여기 써있는 거 활용해 보자. A값, B값 둘의 좌표 나와 있고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이걸 아랫변이라고 해야 돼? 윗변이라고 해? 일단 윗변이라고 치자. 이 윗변이 12야. 그럼 아랫변의 길이도 구해야 되잖아. 요 아랫변의 길이가 몇일까요? 써있네요. 2 계산하면 얼마? 4. 그럼 우리 이제 뭐만 알면 돼? 높이만 알면 되겠네. 높이를 찾느냐. 그게 이 문제를 결정하겠네. 높이는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봐. 이 길이가 1이야. 이게 1. 그러면 요 C에 이 Y좌표만 알면 뭐가 될 것 같은데. 자, A, B, C, D 이 네 개의 점의 공통적인 특징은 전부 다 이 곡선 위에 있다. 곡선 위에 있다. 곡선이 이 점을 지난다. 뭐 해라? 대입해라. 대입합시다. X에다가 마이너스 2, Y에다 1.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주시고 Y에다 1을 넣읍시다. 자, 그러면 1은 2 집어넣었더니 4A. 따라서 A는 4분의 1. 그럼 A가 4분의 1이니까 여기다 써볼게요. Y는 4분의 1 X제곱.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 C라고 하는 점도 이 곡선 위에 있으니까 집어넣으면 돼. 이 C라고 하는 점의 X좌표가 얼마인 거 알았어요. 6. 6, 6이 36. Y는 그럼 얼마라는 뜻이야? 9라는 뜻이야. 9.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몇이야? 9.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야. 그럼 이 빨간 부분의 높이는 몇이 돼야 돼? 8. 자, 그럼 윗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 아랫변 높이 나누기 2 하면은 우리가 찾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나오겠죠? 16 곱하기 4니까 사다리꼴의 넓이는 얼마가 된다? 6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어렵지만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이미 알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C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하나 구해주는데 X좌표는 찾을 수 있고 이 Y의 좌표를 찾기 위해선 반드시 A를 알아내야 돼. 자, 다시 한번 영상 돌려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